좋아요, 구독.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청 말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최근까지 해서. 네네. 뭐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24만 원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0만 원 언저리까지의 주가는 15만 원에서 빠르게 지금 회복 돌파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가면 똑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 반도체 20%까지.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동반해서 흐름의 네네.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네. 정태근 이사가 얘기해 준 게 원익 IPS. 네. 저희가 반도체 종목을 투자 관점으로 현 시점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한다라면 네네. 전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원익 IPS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외 소부장 내에서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예사롭지가 않아요. 흐름의 자체에서 전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네네.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 또 유력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이제 원익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네. 이제 그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 어쨌든 지금 HBM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전 단계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웨이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결론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대장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쪽으로 뭐 상반기에는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다시 하이닉스로 갈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뭐 삼성에 갈지 그거에 따라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쪽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어요.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뭐 웨이퍼 투입 관련돼 가지고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봐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뭐 그쪽 같은 게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웨이퍼 관련해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 삼성 하이닉스가 웨이퍼 이제 그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웨이퍼 생산량, 아니, 소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풀, 그러니까 공장이 완전 100% 가동되는 수준에서의 웨이퍼 사용량이 100만 장이라고 해요. 정확히 하면 98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5만 장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아마 100만 장에 육박하는 그 소모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 가동률 자체는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수준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는 100% 정도 가동률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웨이퍼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그 기술 수준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인정입니다. 웨이퍼가 국내 딱 하나 SK 자회사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생산량이 크지가 않아요. 전량 일본에 수입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그리고 소부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장비들과 기술에 대한 부품들도 다 일본에 수입합니다. 요 부분이 좀 개척되고 요 부분이 좀 기업들이 잘 연구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대박주가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오고 SM이 나오고 도쿄 일렉트릭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 동의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AI가 얘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왜 MS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저도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몇 종목 있었어요. 공급과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어제도 그 로봇 관련주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그닥 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재미없어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에서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이전에 상장됐던 신규 상장 종목 내에서 하이닉스 납품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회사의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다라는 뭐 비토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래 대금 자체가 제대로 된 형성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태근 이사가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횡보 조정 흐름에 있어서 흘러내리는 네네. 모습에서의 시장 상황이 유력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한 말씀만 더 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 하락 과정에서 주식을 못 팔았어요. 네.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에서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늦지 않았고 어제도 가능했고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는 과정에서 주식을 100%로 채워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장이고요. 개별 종목, 테마주, 네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현금을 좀 비중을 가져가서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 뭐 시장 상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그때 포트를 채워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마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아마 비슷한 뉘앙스로의 말씀을 드렸던 것 했습니다. 같아요. 네, 했어요.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동일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장을 쭉 서치해 보니까 LCC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LCC요? 그러니까 그 제주항공, 아, 티웨이, 저가항공. 진에어, 저가항공, 제가 순간 LCC가 뭐지? 로우코스트 아마 뭐 CC니까 이제 에어라인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제 전반에 이제 한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다 찾아봤어요. 뭐 합병 얘기가 있나? 아니면 이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현되었나?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네. 이유 없는 상승은 어떤 주가 개선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도 우리가 없죠. 판단할 수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환율 때문이 아닌가요?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인가요? 뭐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그 항공유에 대한 수입 네네. 가치에 대한 리스가 부분도 이제 비용. 저렴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항공사에 대한 주가 그 판단을 하고 이제 분석 자료를 보내드릴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항공주는요 네. 유가의 흐름과 궤적을 동일하게 합니다. 아, 유가가 상승하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주가도 상승합니다. 우리가 유가 올라가면 항공주 주가 빠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궤적 자체는 유가가 상승할 때 항공주 주가가 상승하고요. 네네.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는데 이건 경기와 연동돼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주는 그러면 일단은 환율 관련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면 오늘 장 관심 있는 종목 혹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보여드릴 부분인데 건설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만. 자, 그 오늘쯤 되니까 이제 해리스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던데 네네. 그 이제 해리스가 또 경쟁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또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주말에 8월 17일 날 아침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주는 음식료 그리고 수혜주 같은 경우는 바이하고 건설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뒤에 좀 띄워주세요. 이번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관련된 얘기 좀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피해주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음식하고 식료품 같은 경우 이제 바가지 가격에 대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제재를 하는 이제 금지하는 그런 제재를 처음으로 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폭리 그러니까 결국 물가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물가에 좀 상당히 많이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라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라든지 이제 주 법무장관한테 부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뭐 사면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북미 쪽에 어쨌든 수술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주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이런 이슈들이 약간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식품 기업들의 음식료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를 조금 이제 피해를 좀 받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 헬스 캠프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수혜 준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면은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령자들한테 도입됐던 인슐린 가격 같은 경우에 월 $35로 상한제를 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 한도 그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가 $2,000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모든 미국인들한테 확대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을 보시면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설은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또 이제 어떤 정책을 또 하려고 하냐면은 헬스 부통령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이제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떤 업종 그 테마를 봐야 되나 또 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쪽하고 주택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바이넥스를 주구장창 제가 밀고 있거든요. 바이넥스. 그러니까 그 결국 약가 인하는 제네릭 쪽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쪽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저가 바이오 시밀러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이제 가업 승계 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위탁 생산 이슈가 있는 바이넥스가 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찾는 거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방법이냐면 ETF가 있습니다. ETF가 있는데 이게 61070 해가지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또 이제 그 ETF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종목은 고르긴 귀찮고 바이오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ETF가 국내에 3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바이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그리고 타임폴리오인가 그쪽 자산운용에서 만든 또 ETF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는데 나는 바이오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ETF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인데 코드 번호는 261070이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약가이나 바이오 시밀러 이런 규제 완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호재가 될 만한 기업을 요 종목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미국 FDA에서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 갖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넥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이오 ETF 요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넥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쓱 보니까 네. 헬스케어 섹터가 3년 주기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거든요. 2015년, 2018년, 그 얘기 22년, 하셨어요. 24년인데 네. 지금 제가 10년 장기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2015년에 한번 시세 크게 줬고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시세 일정 부분 줬어요. 네네. 21년도에 아주 대시세를 줬어요. 네. 아직 2021년 대시세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시세 중간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도.